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최근 리플이 $1000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플의 에스크로 정책과 리플의 소송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리플의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이 바로 이 ODL 국제 송금 솔루션이죠. 자, 현재 이 국경 간 결제에서의 리플의 역할과 혁신적인 솔루션에 힘입어서 자, 리플의 가치는 $100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낙관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ODL 상품에 사용되는 리플의 가격 통화라수의 유용성은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국제 거래를 위한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고요. 자, 리플이 이 1조 달러에서 20조 달러에 이르는 자, 국제 송금 관련한 일일 결제량을 처리할 수 있다면 리플의 가격은 $1000가 적정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 리플이 상당한 규제와 기술, 시장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전제가 되고 있죠. 자, 리플은 최근 SEC와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 소송이 원만히 해결이 되면 리플의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 ODL이라고 하는 것은 자, 리플의 국제 송금 솔루션인데 자, 기존의 시스템은 바로 스위프트이죠. 이 스위프트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해외로 이제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개은행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많이 걸리면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좀 비싸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이 보증금 개념의 예치금을 따로 예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플의 ODL을 사용하게 된다면 예치금을 따로 예탁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오히려 대출로 돌려서 은행에서는 이자 수익까지 발생시킬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자, 이 송금할 수 있는 송금되는 시간도 굉장히 분 단위로 단축이 되고 또 수수료 또한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은행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리플의 ODL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중간에 이제 수수료로 리플 코인이 사용이 되고 또 리플 레저에서도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해서 이 ODL이 작동이 되는 것인데 자, 그 과정에서 리플 코인이 소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태운다, 없앤다 라는 뜻이죠. 리플의 물량은 현재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존 홀더분들도 그렇고 이 물량이 많은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소각 이슈가 현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급량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수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자,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리플 코인의 가치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ODL은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파트너 트랭글루사가 밝힌 내용을 보시면 리플 기반의 송금이 연간 17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2021년과 2023년 서비스 통계를 공유하면서 자, 리플의 XRP 기반 국제 송금 솔루션 ODL 거래량은 21년도에는 5,300만 달러에서 22년도에는 9억 7천만 달러로 약 17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자, 트랭글로는 향후 이 ODL 사용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 2022년 총 이체액은 2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증가, 확장돼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 리플의 수요 또한 계속해서 급증할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소각되는 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가장 큰 코일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에 따라서 37,000%가량 폭발해서 $200까지 폭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 제이븐 마크스는 리플이 가장 큰 코일 패턴의 수렴점에 가까워지고 있고 자, 최근 시장 회복 속에서 37,635%나 상승하면서 $2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플이 곧 독자적인 리그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코일 패턴의 수렴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대칭 삼각형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 자산 가격이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통합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현재 이 리플의 차트가 지난 2014년과 2017년 이 사이에 0.0056달러 부근에서 판매가 됐을 때 처음으로 가격 범위 패턴이 축소됐음을 나타냅니다. 횡보선을 뚫고 나오자마자 이례적인 랠리가 이어지면서 12개월 만에 3.84달러 역사적인 신고가였죠. 자, 요 가격까지 치솟았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분석가는 리플의 이제 두 가지 임박한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의 목표가가 1.5달러라는 것을 암시하는 강세 신호가 포착이 되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 리플이 콜 패턴에서 벗어나면서 만약 이 돌파가 발생하고 이제 완전한 로그 궤적을 따른다면 리플의 목표 주가는 200달러가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현재 가격이 0.53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200달러라고 하는 것은 37,635%의 가격 급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측은 실제로 리플이 75,000%나 상승했었던 지난 2017년과 2018년 궤적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고요. 자, 비슷한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에그라드 크립토는 과거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 리플의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해당 분석가는 리플의 우위가 0.5달러 부근의 역사적 지선에 있고 지난 2017년과 21년의 관찰된 패턴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13년과 17년 사이에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점의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됐었던 건데, 자, 이 삼각 수렴 패턴이 현재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리플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이 저점의 추세선과 고점의 추세선이 현재 수렴 구간을 향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은 여러분 에너지가 모이는 자리죠.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은 위로든 아래로든 어떻게든 폭발하게 되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점의 추세가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몇 차례 계속해서 이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래 세력들이 매수세를 강력히 유입을 시키면서 그 추세선 안쪽으로 계속해서 리플 코인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나오고 멋진 급등 랠리가 현재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송도 원만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죠. 결과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 리플과 SC의 소송 판사는 SC에게 29일까지 답변서 제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리플과 SC의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죠. 자, 지난 4월 22일 자료에서 리플은 SC가 새롭게 제출한 이 전문가 자료에 대한 기각 신청을 제출하면서 SC가 지정한 기간을 초과해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 게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SC의 답변을 29일자, 4월 29일자로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내렸던 거고요. 또 이에 대한 리플의 답변은 지난 5월 2일자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이제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합의에 대한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각자 주장에 대한 반박성, 그런 의견만 개진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소송의 결과 이 공은 사라네폰 판사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라네폰 판사 같은 경우는 이 SC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이죠. 이 관점이 마냥 달갑지는 않은 것으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과거 SC가 이 리플 측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자료 공개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언급하면서 이 네폰 판사는 SC의 요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도 SC 내부에서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한 메모가 있었는데, 이 메모에서도 리플의 진권성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라 네폰 판사는 해당 메모에서 변호사들이 리플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지 않았다. 자, 만약 메모가 작성됐을 당시에 SC가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했다면, 자, 그들은 그때 당시 상응하는 집행 조치에 나섰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SC가 리플의 증권성을 두고서 굉장히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에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도에는 리플과 SC에게 합의회의 일정 조율을 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리플과 SC의 소송 결과가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긴 하지만, 자, 사안은 굉장히 중대하긴 하지만 너희 둘 양측 모두 다 합의로 빨리 마무리 지어라 라는 그런 의중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라데폰 판사의 이제 그런 의중이 자, 이제 합의로 좀 모아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 SC 같은 경우는 지정한 기간을 초과하면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 소송에 임하는 자세도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라데폰 판사는 SC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매우 촉박하게 제시를 했었던 것이죠. 자, SC 같은 경우는 이 리플과의 소송을 거의 3년 반, 거의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질질 끌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데폰 판사도 너무나 오랜 시간 계속해서 이제 소요가 되다 보니까 자, SC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달갑지가 않은 것이고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합의로 많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SC가 우리 리플에게 이제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리플 측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나 과도하고 터무니없기 때문에 법원에는 1,000만 달러가 적정하다라면서 민사 벌금을 조율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00만 달러로 낮춰 부릴 수 있었던 이제 근거가 하나가 있죠. 바로 작년에 SC가 이 아론 고메사와 이제 재판을 벌였는데 자,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소와 함께 벌금형 처벌을 주장하긴 했지만 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SC의 항소 요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 고벨사의 행위로 인해서 명확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패소 사례를 이제 리플 측의 변호인이 들면서 이 아론 고벨사에 대한 SC 항소 기각 문서를 첨부하면서 SC는 패배를 거듭하고 있고 이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SC는 벌금형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리플사 역시 투자자에게 의도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만큼 SC의 벌금형 주장 역시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1,000만 달러로 낮춰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SC 패소 사례가 우리 리플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합의로 마무리를 짓는 게 자, 리플과 SC 모두 다 자, 가장 좋습니다. 가장 베스트의 기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갠슬러 같은 경우는 올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열리죠. 자, 그때 지금 교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바이든과 트럼프가 팽팽합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있죠. 바로 제3 후보가 트럼프 표를 더 많이 잠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를 하게 되면 그의 지지층 가운데 47%는 트럼프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반면에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은 최근에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 트럼프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지금 진정시키지 못했다, 조율하지 못했다는 그런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태 때문에 우리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완전히 사그라들게 만들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투자자들은 결국 민심이죠. 민심이 많이 돌아서는 그런 과정인 거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더욱더 우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제 트럼프 내각에서는 이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이 좀 가장 유력하다라고 좀 이제 소문이 나돌고 있고요. 이 위원 같은 경우는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의 목소리를 냈었던 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리플의 소송전은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내부에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집권하고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새로운 SEC 위원장이 선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 자, 그렇게 된다면 자, 리플과 SEC 소송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발생할 일인데, 자, 이런 상황들이 도래하기 전에 자, 게리 갠슬러는 이번 기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내고서 퇴직을 하는 게 가장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 소송이 항소심으로 연결되고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자, 게리 갠슬러는 SEC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도 만약에 이 소송을 장기화를 시키게 된다면, 자, 최소 대법원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 소송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리플의 투자자들은 모두 다 손절하고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리플 측도 절대 원치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리플과 SC 모두 다 이번 기회가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양측에서 절대 모르지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기회죠. 이 소송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나야, 리플 같은 경우도 ETF 출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EDX 맞게 상장도 진행하게 될 것이고, 또 가장 대형 호재죠. 바로 IPO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나야 이것들이 하나 둘씩 풀려가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리플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벌금으로 어느 정도의 출혈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이 더 크죠. ETF와 IPO 진행이 된다면 엄청난 기관들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리플은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혈난 부분보다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리플 측도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현재 리플 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고, 이제 소송까지 합의로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멋진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멋진 방향성을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37,000% 그리고 $200, 그 일각에서는 $400, 또 극단적으로는 일반 달러까지 돌파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치에는 우리가 현혹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절대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다만 우리는 현재 소송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끝이 드러나고 있고,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방향성이 나타난 그런 구간이구나, 이런 정도로만 바라봐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있죠.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비중을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그리고 기존 홀더분께서는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우리 코인장이 이렇게 방향성이 있고 호재가 있긴 하지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 조정하면서 중간중간 세력들의 개미털개 작업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시면 안 되시고요. 이 단기 고점에서는 비중 살짝 덜어내시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덜어낸 비중 다시 실어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리플을 끌고 가실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평균 단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균 단가를 좋게 확보를 해야만 이런 개미털개 작업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입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방향성, 어떤 호재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기 너무나 좋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1-20% 굉장히 미미한 수익밖에 거두지 못하게 될 거고, 이 정도면 정말 인건비도 안 납니다. 정말 최악인 것은, 자,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손절로 마감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호재보다도 이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선에게 되셔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인상이 현재 24시간이 열리고 있죠. 이러한 사인들이 새벽에든 언제든 시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되시거나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고 욕심을 내기 위해선 혼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네,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게 되면은 많은 투자자분께서 서로 자료 공유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